자, 이어서 할게요. 자, 기타 채권 채무인데요. 뭐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한번 볼게요. 뭐 우리 다 배운 거죠. 자, 상거래의 외상 채권,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문제 없죠.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 어음 발행하면 상거래 이외의 외상, 미수금, 미지급금, 대여금, 차입금, 계약금 주면 선급금, 계약금 받으면 월급 줄 때 갑을 해주면 선대금, 마지막 거만 보시면 되겠죠. 급여 지급 시 소득세 등의 무슨 징수? 오케이, 뭐죠? 예수금.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 빚졌죠? 예수금이라는 것은 캐릭터가 뭐죠?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부채. 맞죠? 미리 떼서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미리 떼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뭐죠? 예수금. 만약에 사업자가 종업원 급여를 줄 때 100만 원입니다. 그럼 100만 원을 통장에 다 꽂아주나요? 꽂아주고 네가 세금 내라,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죠? 그러면 90만 원만 통장에 꽂아주고 10%는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할 세금이잖아요. 맞죠? 소득의 원천징수에서 떼놓는다. 그래서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금. 맞죠? 4대 보험 다 돼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무슨 징수? 원천징수. 법으로 정해놨잖아. 소득의 원천에서 증수에서 떼놓는다라고 해서 원천징수세액. 이게 뭐라고 그런다? 예수금. 그 정도만 알고 가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성격은 뭐다? 부채만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한번 나왔으니까 다시 넣을 건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음상 채권 채무 볼까요? 이거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세 가지로 쪼개지죠. 상거래가 있고, 그 다음에 금전 대차거래, 또 뭐 있죠? 기타거래. 그럼 보세요. 상거래잖아요.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그죠? 주된 영업활동에 따라서 상거래가 뭐냐? 채권 뭐 있죠? 어음을 받으면 뭐예요? 받으러 음이죠. 어음상의 채권 채무예요. 받으러. 그 다음에 어음을 발행한 뭐죠? 지급어음. 문제 없는데 요게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금전 대차거래에서 금전 대여했으면 뭐예요? 대여금. 돈을 차입하면 차입금이죠. 이게 시험에 우리 시험에 요게 나왔죠. 한번 나왔는데 뭐 중요하진 않아요. 안 하면 그렇고 하면 영향가 없는 건데 차입금 보세요. 제가 현금 10만 원을 차입하고 어음을 발행했어요. 현금 얼마를 차입하고 10만 원. 어음을 발행했다. 지급어음 하면 안 돼요. 뭘로 가야 돼요? 차입금이잖아. 돈을 빌려오고 차용증서 써준 거잖아요. 야, 내가 돈 빌려줬는데, 그죠? 나는 대여금, 차입금.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차용증서 하나 써줄게 하고 어음을 발행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차입금이에요. 내가 돈을 빌려오고 어음을 발행했다는 얘기는 차용증서 써준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돼요? 차입금. 상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음은 무슨 거래에서만 발생해요? 상거래에서만 발생한다고요. 금전 대차거래에서는 어음 계정을 사용 안 해요. 현금을 차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면 지급어음이 아니라 뭘로 가야 돼요? 차입금이에요. 상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음은 상거래에서만 발생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기타거래 뭐죠? 미수금. 뭐죠? 미지급금. 됐나요? 그러니까 비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지급어음이라고 그냥 뭘로 가면 돼요? 미지급금.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고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임시계정 한번 볼게요. 가계정이에요. 가계정. 가계정에는 그냥 제목만 알고 가면 돼요. 시험에 나올 리는 없습니다. 자, 보시죠. 이거 볼게요. 자, 무슨 가부죠? 현금 가부죠.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현금이 부족할 때 처리하는 가계정이 현금 가부족이에요. 아마 분계 배웠을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분계하지 않을게요. 할 시간도 없고요. 나중에 또 배울 거니까. 현금 가부족. 또 뭐 있죠? 가지급금. 뭐라고요? 가지급금. 그 다음 뭐 있죠? 보세요. 자, 가지급금은 뭐 이거 할 시간은 없는데, 자,
현금이 나갔어요. 1,000원 나갔어요. 사장이 1,000원 달래요. 사장한테 1,000원 줬어요. 그러면 어디다 쓰게요? 네가 알아서 뭐해? 그래서 왜 나갔는지 원인을 알아요, 몰라요? 돈은 나갔죠. 현금은 나갔는데 내용을 몰라요. 그러다가 여기다가 모름이라고 쓸 수 없잖아요. 이해 가요? 그러면 현금이 나갔는데 왜 나갔는지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모름이 아니라 뭐라고 써요? 가지급금으로 쓰는 거예요. 돈은 나갔는데 원인을 몰라? 그러면 가지급금. 그러니까 판명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가계정이에요. 불쌍한 놈들이잖아요. 그러면 원인을 찾아서 얘를 오른쪽으로 끌고 가요. 원인이 밝혀지면 없어져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N쪽에 있던 가지급금이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그랬더니 접대비 떨으래요. 원인이 밝혀졌어요. 뭐라고? 접대비 1,000원 이렇게.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서 없애주고 원인을 여기다가 원인 접대비 털면 되잖아요. 됐나요? 근데 사장이 배째 그러면 그때 가서 잡손실 털면 되겠지. 그러니까 원인을 밝혀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가계정이에요. 가지급금. 또 뭐 있죠? 가수금. 뭐라고요? 가수금. 그 다음에 미결산. 이거 네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미결산은 뭐냐면 보세요. 설명할 건 없고 시험에 나올 일은 없어요. 자, 건물이 불이 났어요. 화재로 인해서 건물이 불났다. 대변에 건물 1억짜리 불났어요. 그럼 보험회사에 보험이 가입이 돼 있겠죠. 그죠? 얼마 받을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뭐라고 처리해요? 보험금이 확정될 때까지 미결산으로 처리해요. 이렇게. 아니 보험회사가 불났다고요. 그죠? 불났어요. 그럼 여기다가 미결산이에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3억 주겠대요. 나는 1억 받으면 번전이죠. 그럼 원인 밝혀졌죠. 그럼 미결산은 대변 가서 죽어요. 헤이! 미결산 1억 얼마 주겠대요? 3억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미수금이 3억이죠. 아직 못 받았잖아요. 그럼 나는 얼마 이익 받죠? 보험 들어서 이익이다, 화재 나서 이익이다. 보험 들어서 이익이야, 화재 나서 이익이야? 화재 나서 이익이야? 그럼 여기다가 화재 이익이야? 보험 들어서 이익이다. 그래서 이 2억만큼을 우리는 무슨 차익이라고 그래요? 보험 차익. 보험 들어서 이익이다. 보험 차익. 이렇게. 됐나요? 그런데 1억인데 보험회사에서 5천 주겠대요. 그럼 얼마 손해봤죠? 5천 손해봤죠? 재해손실. 재해손실. 불났어. 재해손실. 그러니까 미결산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보험 차익. 적게 받으면 재해손실 그래요. 몰라도 돼요. 시험에 나오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질게요. 어쨌든 무슨 몇 가지. 중요한 건 이네 아이들은 절대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임시계정이에요. 나는 불쌍한 놈들이야. 임시계정이야. 됐나요? 그냥 네 가지만 있다. 재무제표 어디에도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자산, 비동자산 어디에도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임시계정이야 라고 네 가지만 외워두시면 되잖아요. 시험에 혹시 한번 나왔잖아요.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이거 발견하면 되잖아요. 됐나요? 무슨 계정이야? 임시계정.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결산 시에는 원인을 찾아서 다른 계정 과목으로 대체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모름이 아니라 이렇게 미수금 이렇게 해서 네 가지만 외워두면 돼요. 근데 3월에 가서 제가 그러니까 공부는 잊어버린다고 전제를 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주 보셔야 돼요. 3월 달에 가서 자 임시계정 뭐 얘기해 보세요. 대답을 못해. 잊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는 아는데 한 달 지나 2달 지나면 뭐지? 자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금과 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미결산은 무슨 계정? 유동자산이든 비동자산을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만 가시면 돼요.
되셨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이제 챕터로 넘어가면 자, 여기 보시죠. 무슨 자산이 나오냐면 금융자산이죠. 무슨 자산? 금융자산. 금융자산? 선생님 여기서 금융자산 배웠잖아요. 배웠어요. 금융자산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기타 금융자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몇 문제 나오느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 그죠? 읽어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죠? 마지막 여러분들은 인생이 걸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도박하고 있잖아요. 도박 아니에요? 한번 실패를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도박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들러리 쓴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인원이 뭐 50명, 100명이라면 들러리도 있겠죠. 그냥 대충 하면 붙겠지? 아니에요. 미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외롭게 스님처럼 공부하셔야 돼요. 자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여러분들 슈퍼컴퓨터가 아니잖아요.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계속 보셔야 돼요. 계속 봐야, 그죠? 10번 봐야 돼요. 한 번 보고 알면 뭐 천재게요. 우리는 슈퍼컴퓨터가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서 기타 금융자산은 뭐죠? 주식과 채권입니다. 뭐라고요? 주식 아니면 채권입니다. 어려워들 하죠. 기본서를 보면 뭐죠? 막 쏘는 말이에요. 막 소설을 써놨어요. 그죠? 소설을 써놨는데 아마 공부해 보셨겠지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데 뭐 교재들 하면 이거 진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의 한번 PPT를 통해서 그죠?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려워요. 고약한 놈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금융자산은 시험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식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주식을 샀다, 채권을 샀다라고 나오는데 거의 90%가 주식을 샀다라고 나와요. 나중에 채권은 어디서 배우죠? 사채에서 배워요. 지금 하면 돌아요. 그죠? 누군가 사채를 발행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투자한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주식을 샀다, 채권을 샀다 나오는데 우리 시험을 다 보겠지만 책은 뭐 5년 거 다 보겠지만 시험은 뭐다? 다 거의 90%가 주식을 샀다라고 나와요. 아니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을 7만 원 주고 샀다. 주식을 샀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겁먹지 마시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기타 금융자산은 주식과 채권입니다. 됐죠? 자, 분류를 한번 볼게요. 분류가 볼게요. 자, 이름이 고약하죠. 옛날에는 뭐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단기매매증권, 매도 가능 금융증권, 만기보유증권 이랬었어요. 근데 이름이 바뀌어요. 세 가지로 쪼개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 영어는 안 나오니까 영어는 아예 하지도 말고 뭐 F 몰라도 돼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그죠? 입에 쫙쫙 달라붙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마지막 뭐 있어요? 삼각후 숫자가 이게 합의하면 뭐예요? 보여요? 보여요 글씨?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배워요. 시험은 절대로 영어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길잖아요. 줄여서 이렇게 해볼게요. 단기손익 금자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중얼중얼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기포손 금자. 오케이. 삼각후 금자. 오케이. 단기손익 금자. 기포손 금자. 삼각후 금자 이렇게 세 가지를 외워야 돼요. 단기손익 금자, 기포손 금자, 삼각후 금자 이게 나와야 되고 이 삼각후 금자는 지금 안 해요. 사채살 모델이거든요. 사채살 모델이기 때문에 시험은 예 아니면 예로 나올 거예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어렵지 않아요. 주식을 샀다. 단! 이 주식은 단기손익 금자로 분류했다라고 나와요. 주식을 샀다. 단! 주식은 기포손 금자로 분류했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시험은. 이해가셨죠? 이렇게 돼요. 아마 이거 배워보실 거예요.
돌죠. 돈 얘기하는 거지. 완전 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기손이 금자, 기포손 금자, 삼각구 금자인데 시험은 거의 90%가 80%가 얘고 얘랑 같이 섞어서 나올 수 있어요. 즉 이렇게 당기손이 금자와 기포손 금자로 분리했을 경우에 시험에 나오는 건 단기 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올해도 나왔죠. 자, 보시면 볼게요. 주식과 지금 뭘 배우겠다? 채권을 배우겠다는 얘기예요. 주식을 우리는 지분상품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지분상품. 그 다음에 채권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채무상품, 지분상품은 개정 과목은 없어요. 어디에도, 뭐죠? 우리 재무상대표에도 자산이잖아요. 자산 배우는 건데, 어디에도 주식 채권이라는 거라고 표시 안 돼요. 지분상품이라는 개정 과목, 채무상품은 개정 과목은 없어요.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지분상품, 채권을 뭐라고 그래? 채무상품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주식을 사람들이 왜 살까요? 주식을 왜 사요? 돈 벌라고? 시세 차이, 배당. 맞잖아요. 삼성전자하고 지금 배당 받잖아요. 그죠? 시세 차이, 배당. 채권을 왜 살까요? 원금. 또는 이자. 원금과 이자 받으려고 사겠죠. 이해가요? 얘는 뭐죠? 시세 차이, 배당. 이거는 원금이나 이자 받으려고 사겠죠. 그러니까 왜 샀니?라고 이제 보는 거죠. 왜 샀어 너? 채권 샀니? 네가 왜 채권을 샀니? 왜 샀니? 이게 중요해요. 너 주식을 샀니? 왜 샀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볼게요. 자, 뭐 시험에 나올 건 누군가 사채를 발행하겠죠. 그죠? 아니 삼성전자가 회사채를 발행해요.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죠. 이거를 회사채, 줄여서 사채라고 합니다. 누군가 주식을 발행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돈을 어떻게 조달해요? 차입해서 할 수도 있고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받을 수도 있고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조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긴가 누군가 투자했다고요. 그래서 이걸 채무상품이라고 그러고 얘는 무슨 상품이라고 그래요? 지분상품. 됐나요? 누군가 사채를 발행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채권을 샀잖아요. 원금과 이자 받겠다는 거죠. 주식을 왜 샀나요? 주식에 투자했어요. 시세 차이, 배당이죠. 오케이, 뭐 이건 몰라도 되겠고. 그러면 볼게요. 불을 한번 볼게요. 자, 계속 나올 거예요. 거꾸로 한번 볼게요. 삼각후 금자, 또 기포손 금자. 원래는 얘 배우고 얘 배우고 얘 배우면 돌아요, 막 이게. 뭐 어쩌자는 얘기지? 이렇게 같이 해서 뭐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결과는 쉬워요. 근데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볼게요. 채권, 주식. 자, 볼게요. 이거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자, 주식과 뭘 배우겠다? 채권을 배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볼게요. 자, 보시죠. 여기 보시면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계약상, 현금 흐름, 수치, 사업 모형 이렇게 나왔죠. 돼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사업 모형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너 금융유산을 샀니? 왜 샀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샀어? 라고 물어보는 게 고급지게 사업 모형이라고 그래요. 왜 샀니? 너 금융유산 샀니? 왜 샀니? 라고 물어보는 게 사업 모형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왜 샀니? 라고 했더니 계약상 현금 흐름 수치 목적으로 샀는데 계약상 현금 흐름 수치가 뭐냐면 원금과 이자 받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까 채권 지금 배우잖아요. 지금 채권 배워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열심히 떠들겠지만 채권이에요. 네가 채권을 샀니? 왜 샀니? 나 원금과 이자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계약상 현금 흐름 수치예요. 됐나요? 봐요. 사업 모형 보세요. 샀어? 왜 샀어? 원금과 이자 받겠다는 뜻이에요. 나 원금과 이자
받을 목적으로 샀는데 라고 하는 게 상각구 금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하다? 원금 받겠다. 뭐 받겠다? 원금 받겠다 라고 하는 게 뭐죠? 상각구 금자예요. 원금 받겠다. 쉽게 생각해. 원금 받겠다. 상각구 금자예요. 채권을 샀는데 나 원금이나 이자 받으려고요. 이게 상각구 금자예요. 됐나요? 오케이. 두 번째 보시죠. 얘는 잘 봐요. 차이가 뭔지 아시냐?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자, 사업 모형 왜 샀니? 라고 했더니 원금과 이자 받겠다. 그런데 읽어봐요. 뭐가 가미돼 있어요? 매도가 가미돼 있어요. 나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아. 갖고 있으면 원금과 이자 받아. 그런데 팔 수도 있어. 매도가 가미돼 있어요. 매도. 팔 수도 있다고요. 이해가요? 다시 원금 받겠다. 뭐라고? 상각구 금자. 원금도 받고 그런데 팔 수도 있어. 매도가 가미돼 있어. 기포손 금자.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너 왜 샀니? 나 사고 팔라고. 매도 목적이에요. 나머지 사고 팔라고. 아니야 나 이거 팔라고. 아니야 나 이거 팔라고. 매도 목적이에요. 그러면 당기손익 금자. 매도 목적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보세요. 채권은 세 가지로 쪼개요. 대답하세요. 원금 받겠다. 골라봐. 상각후 원가. 원금도 받고 매도가 가미돼 있어. 원금도 받고 그런데 팔 수도 있어. 기포손 금자. 나 사고 팔라고. 매도 목적이야. 당기손익 금자. 이렇게 가요. 시험에 안 나와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볼게요. 주식 볼게요. 주식입니다. 주식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볼게요. 주식은요. 얄짤없어요. 얄짤없어요. 죄다 다 어디로 가느냐? 당기손익 금자예요. 뭐예요? 여기 읽어봐. 얄짤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다. 삼성전직을 샀니? 얄짤없어요. 다 죄다 다 당기손익 금자로 분류하래요. 원칙이에요. 왜? 나 사고 팔라고. 매도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 샀다고요? 매도 목적이라고요. 시세 차익 목적이라고 해요. 나 이거 주식 삼성전자 주식 사고 팔라고. 그러면 다 당기손익 금자예요. 됐나요? 끝. 자, 여기 보세요. 자, 주식과 채권의 본질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주식과 채권. 주식은요, 현금 흐름이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현금 흐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주식을 통해서 나에게 얼마 들어올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주식을 통해서, 그죠? 얼마 들어올지, 현금이 얼마 들어올지 계약상 현금 흐름을 알 수가 없어요. 원금이 없잖아요. 주식은 원금이 없다고요. 이해가요? 원금이 없다고요? 매도는 할 수 있겠지만 원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얄짤없어요. 다 당기손익 금자로 가래요. 기포손 금자로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어요. 왜? 원금이 없잖아요. 그런데 채권은 어때요? 원금이 언제 들어올 것이고 이자가 언제 들어올 것인지 명확하잖아요. 채권은. 이해가요? 그래서 주식은 계약상 현금을 알 수가 없다고요. 주식을 통해서 나에게 얼마 들어올지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원금이 없기 때문에 기포손 금자로 갈 수가 없어요. 다 어디로 가요? 당기손익 금자로 가요. 그런데 주식이 이 기포손 금자로 갈 수가 있어요. 회사한테 물어봐요. 너 주식 샀니? 왜 샀니? 단기 매매 목적이니? 라고 하니까 나 단기 매매 목적 아닌데? 라고 얘기해요. 그래? 나 기포손 금자로 갈래. 가고 싶어?
알았어. 가. 해서 최초에 뭐 하면? 최초에 뭐 하면? 지정하면 또는 선택하면 기포선 금자로 갈 수가 있어요. 원래는 원칙은 가요, 못 가요? 다 어디로 가요? 단기손익 금자로 가라고요. 여러분들 주식을 샀다면 다 단기손익 금자라고요. 그런데 뭐하죠? 최초에 뭐 하면? 너 기타 포괄손익으로 가고 싶어? 나 기타 포괄손익으로 지정할래. 최초에 뭐 하면? 지정하면 갈 수 있다고요. 원래는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왜? 왜 샀니? 원금과 이자 받고, 그러니까 얘는 원금만 받겠다. 얘는 원금도 받고 매도가 그런데 팔 수도 있어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원리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주식이 기포선금자로 분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한번 최초에 뭐 하면? 지정하면 기포선금자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는 취소할 수 없어요. 너 단기손익으로 가라며. 내가 단기손익으로 안 가겠다며. 단기손익 가요, 안 가요?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다 단기손익 금자로 가는데 안 가겠대요? 알았어, 가지 마. 최초에 뭐 하면? 지정하면 기포선금자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시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갔어요. 다시는 단기손익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됐나요? 그 정도만. 뭐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뭐 계속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얘는요, 삼각구 금자는 주식은 올 수가 없어요. 왜요? 주식은 원금이 있다, 없다? 월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삼각구 금자는 채무 상품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어디만 올 수 있다고요? 채무 상품만 올 수 있는 것이지 주식은 갈 수 없다고요. 원리금이 없잖아요. 얘도 안 되는데 최초에 뭐 하면? 지정하면 갈 수는 있겠지만 이 뭐죠? 삼각구 금자는 채무 상품만 올 수 있다고요.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 앞으로 삼성전자 주식 기포선 금자로 뭐 하면? 선택할 수 있어요. 한번 선택하면 다시는 취소할 수 없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갔어요. 단기손익으로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다 일로 가라고 그랬는데 나 안 갈래.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는 취소할 수 없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갔다고 그랬어요.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분류합니다. 됐나요?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럼 뭐 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삼박자를 배우실 건데요. 뭐 했을 때? 주식을 뭐 해요? 취득했을 때. 취득원가가 얼마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죠? 샀어. 일요일날 샀던지 오늘 샀던지. 자, 그리고 보고기 말에 뭘로 평가하냐면 시가로 평가해요. 뭘로 평가해요? 시가. 원가로 평가할래? 시가로 평가할래? 그죠? 그래서 보고기 말에 평가를 하겠죠. 됐나요? 보유함으로써 평가 차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죠. 여기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따 문제 풀기 전에 껌이었는데 보세요. 주식을 7만 원도 샀어요. 근데 보고기 말에 종가 12월 31일 오후 3시 가격이 뭐 마지막으로 거래되는 종가가 7만 5천 원이다. 그럼 얼마 주고 샀는데? 얼마 됐어요? 그럼 평가 차익이 얼마예요? 평가 이익의 손실이에요. 평가 이익 얼마? 5천. 이게 우리 시험 문제잖아요. 평가 손익이 얼마냐고요? 평가 차익이. 우리 시험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중간에 한정을 넣었거든요. 배당금 받았어? 이러니까 그게 뭐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7만 원 샀는데 보고기 말에 종가가 7만 5천 원이라면 평가 차익이 얼마예요? 5천. 평가 이익의 손실이에요. 오르면 이익이잖아요. 떨어지면 손실이고. 이거 물어봤다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평가하다가 2년 보유하다가 뭐 하죠? 처분하겠죠. 그래서 삼박제 배우는 거예요. 취득했을 때. 보고기 말에 뭐 했을 때?
시가로 평가할래? 원가로. 캐릭터가 원가로 평가할래? 시가로 평가할래? 그리고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 즉 단기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겠죠. 시험에 물어본 건 거의 이거예요. 주식을 샀다. 단기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고? 이거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나의 수익 비용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됐죠? 그래서 취득, 평가, 처분. 이거 3박자 배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취득부터 들어갈게요. 자, 최초 측정. 샀을 때 얼마로 장부에 기록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죠. 구분. 자, 첫 번째 뭐 나와요? 여기 보셔야 돼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당기손익 금자, 기포손 금자, 삼각후 금자. 계속 나와요. 당기손익 금자, 기포손 금자, 삼각후 금자. 자, 보시죠. 그러면 주식을 샀다. 채권을 살 때, 취득했을 때 거래 원가가 발생해요. 즉, 쉽게 얘기하면 일명 뭐예요? 수수료. 그죠. 증권회사에서 삥을 뜯어가잖아요. 수수료가 발생한다고요. 취득했을 때. 그러면 이 거래 원가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당기손익 금자는 얄짤 없어요. 읽어봐요. 비용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뭘 처리하라고요? 비용 처리해라. 거래 원가는 비용 처리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용 처리해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비용 처리하래요. 기포손 금자를 구입할 때 들어가는 거래 원가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 뭐예요? 여러분 시장에서 시가대로 사겠죠? 아니 주식을 할 때 시가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의 가산이라는 얘기는 취득원가에 포함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포함한다? 취득원가에 포함, 원가에 포함시키라고요. 그럼 보세요. 10,000원 주고 샀는데 수수료가 1,000원 들어갔다면 취득원가 얼마? 11,000원이 되는 거죠. 얘도 공정가치의 가산이에요. 뭐만? 당기손익 금자만 거래원가를 뭘로 털어요? 비용 털고 나머지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의 가산, 즉 취득원가에 포함하겠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봅니다. 취득이 얼마죠? 10,000원. 거래원가가 500원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 봅니다. 이때 당기손익 금자, 기포손 금자, 삼각후 금자에 자 취득원가 얼마인가 대라보세요. 얘 얼마? 10,000원? 10,000원? 예. 맞아? 취득이 얼마였냐고요? 거래원가가 500원. 그럼 얘 취득원가 얼마? 10,000원이라고요. 이 거래원가는 뭘로 턴다고 그랬어요 아까? 비용이라니까요. 그러면 얘 취득원가 얼마예요? 1,500원이죠. 그러니까 이 당기손익 금자와 기포손 금자의 취득원가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선생님 500원 어디 갔어요? 비용 턴다고요. 얘는 취득원가 뭐 한다? 포함. 얘도 얼마예요? 1,500원이잖아요. 선생님 500원 어디 갔어요? 분명히 했어요. 뭘로 가요? 비용. 되셨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 얘만 비용이고 나머지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의 가산, 취득원가에 포함이에요. 되셨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얘만 비용이에요. 취득 끝났어요. 됐죠? 됐어요? 오케이. 자, 이러면 이제 후속 측정, 기말 평가. 그죠? 장부에 얼마로 기록할 거냐라고 하는 평가를 보겠습니다. 보시죠. 당기손익 금자, 기포손 금자, 삼각후 금자인데 지금 평가예요. 자, 여기 보시죠. 이름이 제대로 여기 보세요. 계정 과목 안에 답이 다 보여요. 계정 과목 답이 다 보여요. 보세요. 뭘로 알아요? 당기손익. 얘는 기타 포괄손익. 얘는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당기손익 금자는 뭘로 평가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뭘로 평가할 거냐?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또? 이 세 가지 중에서 시가로 평가로 놓으면 두 놈이 있어요. 캐릭터가 원가로 평가할래?
시가를 평가할래? 그거잖아요. 그러면 시가를 평가하는 놈은 두 가지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얘는 이거잖아요. 답이 있잖아요. 얘는 뭘로 측정해요? 공적 가치로 평가한다고요. 시가로 평가하라고요. 됐어요? 시가로 평가하라고요. 그 다음 얘도 뭐예요? 공적 가치법. 이해가요? 시가로 평가하라고요. 그 다음 얘는 뭘로 측정한대요? 삼각후 원가로 측정한대요. 이거죠. 그러니까 공적 가치로 평가하는 놈은 몇 개예요? 에? 2개. 당기손익 금자, 기포손 금자는 공적 가치로 측정해요. 얘는 뭘로 측정해요? 삼각후 원가로 측정해요. 되셨어요? 문제성이 나오잖아요. 당기손익 공적 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기타 포괄손익 공적 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니까 공적 가치로 평가하고 얘는 삼각후 원가로 측정해요. 됐나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나와요. 평가손익이 발생하겠죠. 이해가요? 얘는 볼게요. 공적 가치로 측정하는데, 자 보세요. 얘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겠대요. 여기 나왔잖아요. 무슨 손익?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겠대요. 당기손익. 실현이 안 됐어도 당기손익으로 가겠대요. 즉 뭐죠? 오르면 수익이에요. 떨어지면 뭐예요? 단기 이익, 단기 손실로 가래요. 오르면 수익이라고요. 오르면 뭐라고요? 수익. 오르면 수익이에요. 떨어지면 뭐예요? 비용. 그래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겠대요. 왜요? 팔기가 용이하잖아요. 오늘 돈 필요하면 팔면 팔리잖아요. 팔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오르면 뭘로 봐요? 수익. 그 평가 차익 손익은 여기 있잖아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겠대요. 단기 이익, 단기 손실, 즉 오르면 뭘로 가요? 수익, 떨어지면 뭘로 가요? 비용으로 가요. 여기 있잖아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뭘로 가요? 여기 있잖아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가겠대요. 뭐예요? 자본으로죠. 실현 손익이 아니거든요. 너 단기 손익으로 안 가겠다며. 기포손 금자로 가겠다며. 그래, 자본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원금도 받고 매도가 가미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포손 금자는. 그래서 얘는 오르면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겠대요. 실현 손익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손익으로 보고하지 않아요. 뭘로 보고해요? 자본으로 보내겠대요. 됐나요? 그러면 얘는 보세요. 얘는 공적 가치로 측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원금 받겠다고요. 5년 뒤에 원금 받겠다고요. 그럼 얘는 공적 가치로 평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평가 손익이 없어요. 평가 손익이 없다고요. 이해가요? 나중에 삼각후 금자를 배울 거예요. 그죠? 유효자만큼 올리고 A매자만큼 떨어뜨려. 삼각후 금자예요, 그게. 삼각후 원가로 측정하기 때문에 평가 손익이 없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공적 가치로 평가는 몇 놈? 두 놈이라고요. 단기 손익 금자, 기포손 금자. 공적 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에 이 평가 손익은 얘는 단기 손익, 얘는 기타 포괄 손익, 얘는 없다고요. 공적 가치로 평가 안 한다고요. 이해가요? 평가 차익이 없다니까요. 삼각후 원가로 측정하기 때문에 평가 손익이 없어요. 됐나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자, 보시죠. 자, 뭘로 측정해요? 얘도. 얘는 삼각후 원가. 맞아요? 얘는 공적가치 측정해요. 공적가치, 삼각후 원가. 평가 손익은 뭐죠? 단기 손익으로 가래요. 실현이 안 됐어도 단기 손익으로 가겠대요. 오르면 수익, 떨어지면.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주식은 다 일로 가라며요. 맞아요? 주식은 다 단기 손익으로 가라며요. 그러니까 오르면 뭐예요? 수익. 떨어지면 뭐예요? 비용이죠. 기포손은 자본으로 가래요. 기타 포괄 손익. 됐나요? 얘는
평가손익이 없죠. 됐죠? 오케이. 이거 끝났어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볼게요. 자, 당기손익 금자부터 볼게요. 주식을 샀다라고 나와요. 주식. 자, 볼게요. 취득, 평가. 자, 요걸로 정리할게요. 우리는 이거 배우는 거예요. 취득했을 때, 평가했을 때, 처분했을 때.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그러면 자, 취득했을 때 거래원가는 뭘로 간다? 비용. 외우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 거 아니에요. 평가는 뭘로 추정해요? 당기손익. 그죠? 오르면 뭘로 봐요? 수익. 떨어지면 비용으로 봐요.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처분은 자 보세요. 얘가 중요하죠.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을 항상 여기 보세요. 처분 손익을 물어보잖아요. 처분 손익을 물어보면 무조건 장부맥을 찾아야 되잖아요. 뭘 찾아야 돼요? 장부맥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이따 배울 거예요. 처분했을 때 장부는 읽어보세요. 처분 대가는 주어지겠죠. 이거 읽으세요. 여기 두 글자. 처분 직전의 금액이 장부예요. 그냥 직전 외우세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직전이에요. 뭐라고요? 직전. 뭐라고요? 직전이에요. 최초 아니에요. 직전. 처분 직전의 금액이 장부금액이에요. 그래서 당기손익 금자는 얄짤없어요. 외워야 돼요. 직전. 만약에 처분으로 인한 처분 손익은 얼마냐? 그러면 직전. 최초가 아니라 직전의 장부금액을 찾아야 돼요. 됐나요?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왜 기포성 금자 갈게요. 자, 어렵다고 그랬어요. 자, 취득했을 때 뭐죠? 거래원가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 공정가치에 뭐 한다? 취득했을 때 거래원가는 최초인식 공정가치에 뭐 한다? 가산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평가했을 때 볼게요. 평가 볼게요. 뭘로 가요? 기타 포괄 손익. 어디로 가요? 자본으로 가래요. 자본. 당기손익으로 인식 안 해요. 당기손익을 안 가겠다고 그랬어. 분명히 자본으로 보내요. 처분은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처분했을 때 처분손익. 그렇죠. 얄짤없어요. 아까 제가 주식을 샀다고 그랬죠.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다 얄짤없이. 당기손익 금자로 가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안 가겠다며요. 당기손익으로 안 가겠다며요. 당기손익으로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나 안 갈래. 나 기타 포괄 손익으로 최초에 지정할래. 라고 지정해버리면 처분했다 한들 처분 손익은 없어요. 이게 우리 시험 1순위입니다. 100%예요. 답은 여기서 답을 찾아요. 처분 손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얄짤없어요. 옛날에는 보세요. 옛날에는 채권이 됐던 여기 봐요. 채권이 됐던 참 어려운 얘기인데 채권이 됐던 주식이 됐던 처분이익을 인식했었어요. 그런데 기준이 기타 포괄 손익 금자는 막아버렸어요. 왜냐하면 볼게요. 채권하고 주식의 차이가 뭐냐면 채권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요. 채권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고요. 채권에 투자하는 기업은 별로 없어요. 이해가요? 그러면 채권은 팔았으면 처분이익을 인식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요. 옛날에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주식이 됐던 채권이든 처분했을 때 처분이익을 인식했었다고요. 근데 최근에 기준에서 막아버렸어요. 왜냐? 채권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요. 채권에 투자하는 기업은 별로 없다고요. 채권에 투자하는 기업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식은 활발하죠. 거래가 뭐예요? 활발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식은 얄짤없이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아까?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면 다 얄짤없이 당기손익 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당기손익 여기 봐요. 당기손익을 안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안 가겠다는 얘기는 너는 주식을 팔았어도 처분이익을 인식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기준한테 물어봐. 야, 기준아, 주식은 왜 안 돼? 처분손익 왜 인식하니 못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기준이 야, 너 이거 단기손익으로 안 가겠다며. 그죠? 안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지정했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주식은 활발하니까 단기손익이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기준은 단기손익을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기준은 막아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우리 회사가 계속 5년 동안 적자를 보고 있어요. 단기손익이 적자라고요. 이해가요? 계속 손실이 보고 있다고요. 야, 단기손익이 플러스 나는 방법 없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야, 기포손 금자로 지정한 거 다 팔아! 다 팔아버리면 단기손익이 오염되잖아요. 단기손익이 뻥 튄다고요. 이해가요? 영업활동이 아니고 삼성전자 주식 기포손 금자로 다 지정한 거 다 팔아! 그러면 단기손익이 오염시킬 수 있잖아요. 단기손익이 물타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기준에서 뭐 한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단기손익 금자로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이해가요? 그래서 기포손 금자로 지정했다는 얘기는 다시는 단기손익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단기손익을 밟을 수가 없다는 얘기는 처분했다 한들 처분손익은 뭐라고요? 없다고요. 이해가요? 그러면 선생님 봐요. 팔았어도요? 네. 그러면 여기 봐요. 팔아서 실현이 됐죠. 팔아서 이익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주주들에게 배당금은 줄 수 있죠. 실현됐으니까. 팔아서 실현됐으니까 배당금은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여기 보세요. 어디에 대체할 수 있다고요? 번 돈에는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번 돈, 이익여금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번 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해가요? 다만 단기손익 땅을 밟을 수가 없다. 단기손익 땅을 밟을 수가 없다는 얘기는 처분이익을 인식한다 안 한다? 없어요. 얘는. 단기손익으로 안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단기손익으로 가지 않겠다는 얘기는 처분했다 한들 처분손익은 있어요 없어요? 애워요. 없다고요. 얘가 시험 1순위예요. 아이고 어렵다. 이해 갔어요? 주식 팔아서 번 돈일 수 있거든. 그래서 단기 성과가 오염될 수 있다고요. 단기 손익이 오염되다 보니까 야, 안 된다고 기준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대신에 팔았으니까 실현됐으니까 어디는 가도 돼요? 이익여금으로 가도 되잖아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외워요. 기포손 금자는 단기손익 땅을 찍을 수가 있다 없다? 처분이 인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단기 성과를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개념이에요. 무조건 1순위예요. 뭐 여러분들은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답만 발라내면 되잖아. 그러면 자 볼게요. 예를 여기 볼게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자 보세요. 처분손익이에요. 자 주식은 처분금액 주어지겠죠. 아까 기억나요? 네 글자. 직전. 뭐라고요? 직전. 직전이 뭐예요? 장부금액이에요. 외워야 돼요. 처분 직전이 뭐다? 장부금액. 얘는요. 읽어요. 읽으라고요. 수십 번 읽어도 안 아까워요. 처분손익 있다 없다? 없다. 결론. 기포손 금자는 단기수 미치는 영향은 0이에요. 이해가요? 그죠? 그러니까 단기손익을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개념이에요. 처분손익 없어요. 처분했어도 처분손익은 없어요. 0이에요. 이따 문제 보여드릴게요만 무조건 답은 예에 답을 줘요. 옛날에는 처분이익을 인식했었어요. 근데 기준에서 막았다니까요. 왜? 단기 실적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 회사가 계속 적자라고요. 야, 다 팔어! 그럼 당기손익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막아버린 거예요. 야, 너 기포손은 금자로 지정했지? 너는 처분에서도 당기손익에 영향이 없어. 당기손익을 안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일로 내가 가라고 그랬잖아요. 안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안 가겠으니까 너는 팔아도 처분손익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갔다고요. 다만 팔았으니까 잉여금은 들어가도 되잖아요. 처분손익은 없어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보시죠. 자, 끝났어요, 이제. 이거만 하면 이제 문제 풀어요.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여기 보시죠. 반드시 시험은 초, 말, 처분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사서 평가하고 처분하고 아니면 사서 처분하고 평가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보시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얼마 주고 샀어요? 공적가치로 사겠죠. 시가대로 사요. 엑스는 초에 1,000원에 샀어요. 엑스는 도말 얼마 됐어요? 오유 올랐죠. 그러면 장부에 1,200원 꽂혀 있다고요. 시가로 평가하잖아. 장부 금액 시가로 장부에 기록하겠다고요. 장부에 얼마 꽂혀 있어요? 1년 지나요. 얼마나 쪼그라졌어요? 그럼 장부에 얼마 꽂혀 있어요? 900원 꽂혀 있어요. 장부에. 그런데 초에 얼마에 팔았어요? 1,100원에 처분했대요. 그러면 주식을 주어진다고 그랬죠. 당기손이 금자로 분류했어. 기포손 금자로 분류했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보시죠. 당기손익이에요.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물어보죠. 자, 갑니다. 얼마 주고 샀죠? 얼마 됐어요? 올랐나요? 오르면 수익이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200원 증가한다. 오르면 수익이에요. 어려운 거 없어요. 오르면 뭐라고요? 수익 200원, 당기순이익은 증가한다. 됐어요? 그럼 지금 얼마 잡혀 있어요? 얼마 됐어요? 얼마 쪼그라졌어요? 쪼그라진 거 아시겠죠? 그러면 300원만큼 떨어진 비용이죠? 얼마 떨어졌다고요? 300. 그러면 300원만큼 감소? 오케이. 됐나요? 그러면 장부에 얼마 꽂혀 있어요? 얼마에 팔았어요? 두 글자. 직전. 처분 직전에 장부가 예죠? 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직전 얼마이? 200원 이익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당기손익 금자는 평가하든 처분하든 수익이라고요. 이익이 증가한다고요. 오르면 수익으로 봐요. 떨어지면 비용으로 봐요. 직전. 됐나요? 최초 아니에요. 직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볼 필요가 없던 거예요. 왜? X 2년 넘버에 장부에 900원 꽂혀 있으니까 직전 비교하시라고요. 이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전.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기포손이죠. 최초에 뭐 했냐면 지정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얘는 당기손익에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갔다고요. 최초에 지정하면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얘는 아까 올랐죠? 당기손익으로 가래요? 기타포괄손익으로 가래요? 기타포괄손익으로 하라고 그랬죠? 자본으로 가래요. 실현손익이 아니거든요. 올랐어도 수익이 아니다. 아니라고요. 수익 아니에요. 자본이라고요. 당기손익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자본으로 보냈다고요. 실현손익이 아니니까 자본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기손익 미치는 0이에요. 계속 나와요. 자, 얼마 쪼그라졌어요? 300원. 당기손익 미치는 영향 없어요. 기타포괄 손실이잖아요. 오르면 붕괴 안 해요, 저는 이거. 오르면 기타포괄 이익이죠. 200 올랐잖아요. 기타포괄 이익이니까 자본으로 보냈으니까 당기손익 미치는 영향 없다고요. 그다음 1,200원 얼마 됐어요? 얼마 쪼그라졌어요? 300원. 기타포괄 손실이죠. 오르면 기타포괄 이익이고 떨어지면 기타포괄 손실이니까 자본으로 보냈다고요. 자본으로 보냈으니까 당기손익 미치는 영향 있다 없다? 없다. 됐어요? 그 다음 이거 처분했다 한들
금방 봤어요. 1분 전에. 처분했다 한들 처분 손익은 있다 없다? 없다. 다 제로예요. 우리 시험에 1순위는 얘입니다. 100%예요. 왜? 옛날에는 처분이익을 인식했다니까요. 주식이든 채권이든. 근데 주식은 기준에서 막아버렸다고요. 당기손익을 오염되기 때문에 막아버린 거예요. 야, 주식 기포손으로 지정했니? 너는 처분했다 한들 처분손익은 뭐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뭐예요? 기포손, 당기손 미치는 영향은 0, 0, 0이에요. 됐어요? 만약에 시험에 기포손 금자로 분류했을 때 처분손익 그러면 답은 0 찍으면 돼요. 0, 0, 0. 비교하세요. 얘는 오르면 땡큐 수익. 떨어지면 비용. 직전. 죄다가 당기손익에 반영해요. 그러니까 평가 이익이든 처분 이익이든 다 당기순이익이 증가, 감소, 증가겠지만 기포손은 뭐다? 당기순 미치는 영향은 있다 없다? 0, 0, 0. 외워요. 0, 0, 0. 시작. 0, 0, 0. 됐어요? 0, 0, 0이에요. 0, 0, 0. 0, 0, 0. 시험 1순위. 여기서 분명히 답이 나와요. 됐나요? 그럼 문제 풀게요. 갑니다. 자, 6번부터 가볼게요. 6번 갑니다. 자, 한국의 X년도 중에 취득하여 X 1년도 말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주식은 다음과 같다. 동 금융자산을 기말평가가 X년도 포괄손익 줄쳐요. 뭐에 미치는 영향? 당기순이익이에요? 예. 맞아요? 예. 당기순이익 미치는 영향은 얼마냐? 그럼 보시죠. 자, 구분 보니까 당기손익 금자, 기포손 금자로 분류했죠. 예. 그러면 당기손익 금자는 얼마죠? 69,000원에 샀나요? 예. 그런데 보고 기말에 공정가치가 얼마예요? 89,000원 올랐나요? 예. 얼마 올랐죠? 2만 원. 오르면 수익인가요? 예. 그래, 2만 원. 답은 2만 원. 끝. 선생님, 밑에 것도 있는데요? 아니, 당기손익 금자는 오르면 수익이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오르면 수익이잖아요. 올랐잖아요, 지금. 수익. 그런데 기포손 금자는 취득원가가 얼마인데요? 공정가치는? 얼마 올랐어요? 만 원이죠? 얘는 당기순이익 미치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자본으로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답은 2만 원 위에 것만 째려보면 끝난 거잖아요. 이거예요. 0. 올랐잖아요. 0이라고요.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없다고요.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좀 뭐 어려운 건 또 나중에 배우더라도. 당기손익만 오르면 수익이잖아요. 2만 원. 끝. 답은. 당기순이익은 2만 원 증가하겠죠. 됐어요? 그러나 기포손 금자에 당기순이익 미치는 영보다 0 여기 없잖아요. 됐어요? 오케이. 자, 7번 가볼게요. 7번. 자, 보시죠. 역시 뭐에 미치는 영향이죠? 이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나왔는데 볼게요. 자, 답부터 보고 갈게요. 답부터 보고 가요. 4번 보세요. 4번 보세요. 4번. 기타 포괄손이 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에 자, X2년도 당기순이익 미치는 영향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보세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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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답은 4번이잖아요. 됐나요? 예.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연습해 봅시다. 자, 요거 판때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때기를 계속 보셔야 돼요. 얘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겠대요. 얘는 없대요. 그것만 생각하면 자, 볼게요. 자, 보시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제가 다 해볼게요. 얼마 주고 샀어요? 77만 원에 샀죠? 12월 10일 날 77만 원. 그리고 보고 기말이죠? 공적 가치가 얼마예요? 72만 원 됐죠?
쪼그라졌네요. 그리고 X2년도에 얼마에 팔았어요? 2월일 날 81만 원에 뭐 했어요? 처분했죠. 맞죠? 그러면 이 주식을 잘 보세요. 당기손익 금자와 기타 포괄손익 금자로 분류했대요.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보세요. X1년, X2년도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발라내면 장땡이에요. 당기순이익이 얼마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찾겠다고요. 볼게요. 얼마 주고 샀는데요? 77만 원. 얼마나 쪼그라졌어요? 72만 원. 얼마 떨어졌어요? 5만 원 감소. 떨어지면 비용이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5만 원 뭐 한다? 마이너스. 감소. 떨어지면 비용이잖아요. 됐어요? 그 다음 얘는 얼마짜리를 72만 원. 얼마에 팔았어요? 81만 원. 직전이죠. 예. 처분 직전이 장부라고요. 얘가 아니 최초가 아니에요. 그럼 얼마? 9만 원. 9만 원만큼 이익은 뭐 한다? 증가. 플러스. 9만 원만큼 이익은 뭐 한다? 증가한다. 됐나요? 예. 그러나 기포선 금자의 당기순이익 미치는 영향은 뭐다? 없다. 없다고요. 되셨어요? 예. 그럼 1번가부터 갈게요. 1번. 당기손익 금자로 분류할 경우에 X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고쳐요. 여기. 있다. 아니 있다가 아니라 5만 원 감소. 있다 시험에 안 나오지. 얼마? 5만 원 감소. X년도는 떨어 쪼그라졌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 감소. 2번은요? 당기손익 금자로 분류했을 경우에 X2년도 당기손익은 9만 원 증가? 오케이. 틀렸죠? 3번. 기포손 금자로 분류할 경우에 X년도 당기순이익은 없다고요. 여기. 기포손 금자는 얄짤 없어요. 당기손익으로 못 간다고요. 당기손익을 밟을 수가 없다는 얘기는 0이라고요. 둘 다. 이해가셨죠? 예. 그 다음에 4번이 맞죠. 당기순이익 미치는 영향은 없다. 자, 5번 하고 싶게요. 금융자산의 분류와 관계없이 X년도 당기순이익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틀렸죠? 얘는 얼마 증가하고? 아니 5만 원 감소하고 얘는 없다. 없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 되셨죠? 예.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르면 수익, 떨어지면 비용. 직전 얘는 0, 0, 0. 기포손 금자의 당기손익은 0, 0, 0. 얄짤 없어요. 당기손익으로 안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팔아도 당기손익은 0이야.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마지막 하고 재고자산 조금 들어갈게요.